안녕하세요. 요즘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고개만 돌리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누우면 더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고개를 숙인 자세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런 습관이 이석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생활 습관 문제이고 어디서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어지러웠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원장님, 이석증은 보통 갑자기 생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원인이 없이 생기는 건가요? 사실 대부분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으면서 증상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안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고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칼슘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떨어져 나와서 방골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나 고개 숙이는 습관이랑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스마트폰을 볼 때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목은 길게 빼고 그 상태로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 주변의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고 경추의 정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 쪽의 혈류순환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귀 안에 전정기관으로 가는 미세한 혈액 공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의 움직임 제한이나 경추 긴장이 전정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안 좋으면 이석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목 때문에 무조건 이석증이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를 보면 경추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군에서 어지럼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고 전정계 불균형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반복되면 머리의 위치 변화가 잦아지면서 이미 약해져 있던 이석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직장인, 학생,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 특별히 다친 적도 없고 갑자기 어지러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목을 거의 쉬지 않고 쓰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고개를 숙인 채로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정기관은 계속해서 미세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석증 초기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나요? 아주 전형적인 건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일 때만 어지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돌아눕는 순간 고개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일 때 세상이 잠깐 도는 느낌이 확 오게 되죠. 몇 초에서 길어야 1분 이내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이미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말고도 조심해야 할 습관이 있을까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뿐만 아니라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잠드는 습관,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는 자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석증 환자분들 중에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반복적인 머리 위치는 특정 방골이관에 지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단순히 귀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 기혈순환, 그리고 머리로 올라가는 에너지의 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부는 막히고 하부는 정체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목과 어깨를 함께 치료했을 때 어지럼증처럼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더욱 좋아질 수 있을까요? 초기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를 올리고 30분에 한 번은 고개를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잠자리는 한쪽으로 눕지 말고 너무 높은 베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일상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혼자 버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증이 의심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참지 않는 겁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하다가 며칠, 몇 주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석증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교정과 치료를 병행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두통, 청력 변화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한의원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특히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습관, 잠버릇, 자세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긴데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몸의 힌트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지럼증은 관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 출발은 생활 습관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